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도낭돈을 중심으로 하죠. 육조단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한 알아차림한 것을 먼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핵심 멤버들하고 아침 조회를 할 때 6명, 저까지 6명인데요. 하면서 스님을 따라하는구나 그런 알아차림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책상 놓고 일반적인 이런 영역보다도 그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상을 앞에는 책상을 치우고 의자를 갖다 놓고 마주 앉아서 무릎을 가까이 하면 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손을 잡고 눈을 감자. 오랜만에 눈을 감고 요약하자면 이제 기대심리에 대한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 시간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 내 기준만 낮추면 내 기준에 기대심리가 없다면 그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하면서 내가 스님을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고요. 그리고 돌이켜 내가 그럼 미워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이 기준에 나 역시도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원래 아버지하고 아들은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말과 행동, 생각도 그런데 이제 사제지간이 되면 닮아요.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일초 스님 있을 때도 일초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 닮는다는 건 이제 의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서로 간에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사고방식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알아차림을 딱 해보면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요. 억양도 비슷하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림을 하셨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가 되는 거죠. 각자 분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혼자 가만히 있어도 각자 또 화신들, 분신들이 또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하는 그 직업군에서 또 나름대로의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제 전해질 수 있고 또 부처님 자신도 마찬가지죠. 법신, 비로자나 불법신, 보이지 않는 법신이 본체가 계시 또는 뭐 보이는 응신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들의 또 화신들이 또 다 그 제자들이나 그 부처님을 따르는 부처님과 의식이 공유되는 분이겠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화신이 되는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그날 날씨는 물론 맑았지만 비행기가 떠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름 밑에 있고 이제 이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위에를 바깥에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거기는 구름이 없잖아요. 구름 위의 하늘? 구름 위의 하늘은 구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그냥 파랗다면 이제 까매지는 거지. 너무 이제 파랗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상태로 내가 혼자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이제 마음 상태를 놓고 어떤 체와 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게 되더라고. 그래서 쭉 보면서 저 자리라면은 지금 우리 비교를 하자면은 저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이 밑에 일체 사물들은 사실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로 가야 되는데 혼자 이제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제 모든 사물을 보는 게 이제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고 자꾸.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같이 간 스님이 벽에서 이래서 하는 소리가 스님 나는 오늘 너무 많은 거를 너무 큰 걸 깨달았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알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자기가 구름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무 웃겼다고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어가지고 올라가도 구름이 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구름이 밑에 있는 걸 보고 그럼 저게 뭐지 하면서 그 상황을 막 이렇게 처음 알았다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럼 스님은 저것이 또 끝이 있다고 그럼 끝이 없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하늘의 네. 끝을. 내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알 수 내 상상 내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이제 나는 끝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없다가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얘기가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부하러 오면 너무 멀어서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 꼭대기 가서도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 제주 바닷가 또 하늘을 쳐다보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나도 이제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게 어떤 바탕을 두고 말로는 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고 알아차린 것 중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훨씬 그렇게 표현하면서 좀 여유가 있죠, 마음에. 여유가 있죠, 마음에.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져. 그렇죠. 두려운 게 그러니까 없어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이제 의업이죠. 신구의 이렇게 삼업으로 우리는 업장이 쌓이고 닦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의업, 의식의 업장, 의식의 업이 의식이 밝아지면서 의식이 업을 지니까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그 벗겨지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수행법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주로 시키는 건 알아차림의 실천, 수행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의식이 하나씩 한꺼번에 벗겨지면서 그 의식의 겹침, 의식이 여러 업장에 자꾸 겹쳐 있으면 이게 내가 조급해져요. 내가 보는 안목이 이렇게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 벗겨지고 이러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비난을 해도 그렇게 막 조급하고 막 너무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긴 오지만 여유가 생겨. 안타깝다. 네. 그러면서 그걸 또 계속 그 상태에서 또 알아차림하면 그 상태의 업장이 또 벗겨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알아차림 수련을 구체적으로 한 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죠? 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자기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와도 못 뺏어가. 네, 그래서 스님이 그런 부분을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게 뭔가가 통한다라고 할까요? 지금 제 대지도론과 지금 학교에서 대지도론과 대승기시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정토사상.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정토사상 가르치시는 그 법상 스님의 이제 설명은 요즘 강의를 잘 하셔요. 근데 이제 그 바탕이 스님하고 좀 비슷한 식이야. 근데 또 대지도론이나 대승기시론 또 하나 보면 결국은 하나더라고. 그게 이제 단 표현의 방식이 틀리고 그것을 알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한 게 엄청 큰 사실 그게 힘이 됐어요. 그렇죠. 나한테는. 뭐가 네. 자꾸 들리죠? 네, 들리죠. 들리죠. 나도 몰랐던 게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신기하죠.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 의식이나 자기의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표현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서 결국은 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식의 흐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식이든 대지도론이든 대승기실론이든 결국은 그 의식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의식을 배우면 이게 진짜 뭔 소린지 모릅니다. 헷갈리게 되지. 정말 몰라요. 모르면 애우는 수밖에 더 있어. 애우면 잊어버리죠.
그때는 애워줘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의식을 경험하면, 이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면 의식에 관계된 얘기를 설명을 해도 그게 이렇게 들려요. 와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어느 지점의 얘기를 지금 저렇게 저런 언어로 표현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죠?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게 와닿으니까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겁죠.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시키면 이런 거, 내가 갔던 길이야 이거예요. 너무 네, 내가 모르는 길 막 컴컴한 데 가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데, 내가 가보고 경험한 길은 같이 가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뭐 다 똑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스님들은 그 가르치는 방식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자기 의식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 그 공부했던 상황하고 천지차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때 뭐가 뭔지도 몰랐고. 전혀 몰라요. 아니 뭐 10번 읽어도 그때는 좀 뭐 그런가 이랬는데, 진짜 돌아서고 나면은 완전 딴 나라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이론을 통해서 정리가 되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 논을 하신 그 작자들, 번역하신 그 사람들의 의식까지도 보여요. 심리까지도 보입니다. 그런 바탕이 되는 공부 수행입니다. 네. 비록 적지만 아마 점점 더 공부할수록 깊이가 깊어질 겁니다. 네, 다음 분. 저도 이제 지금 하신 말씀에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이제 그 선정이 이제 전화를 받고 맨 처음에는 아주 굳고 부인하게 어머 내가 안 그랬는데 막 올라오는 마음에 이제 또 열등했죠. 그러다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 안 한 건데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이제 또 한편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행동을 했더라면 혹시라도 조금 다를 수 있을까? 저런 반응을 안 하겠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알아차렸고, 오늘 2가지 숙제가 이제 며느리가 이제 또 뭐 침 맞는데 막 어머니 뭐 무슨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죠. 이제 해줄 말이 없는데 똑같은 말 뭐 앵무새 모양 뭐 그렇게 다독일 수도 없고 나 침 맞는다 그러고 이제 스님한테 이제 여쭙고 이제 제가 그래 스님한테 그 부분도 공양을 올리고 뭐든지 다 억지로 되는 일은 없으니까 연결이나 하자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나니까 막 그냥 가슴이 둥둥둥둥 뛰고 막 그냥 열이 오르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니 이제 많이 안정감을 찾았어요. 참 그 힘든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공부를 못 만났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까지 또 이제 비약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스스로 되는 것이 참으로 수승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뭐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게 항상 업장이 남아요. 업장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업장이 닦이면서 변화되는 건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빨라. 사실은.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정말 빠른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터득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여여하게 돼요. 두 동 움직임이 없게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이제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진실이죠. 그건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차리니까 당연히 본인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죠. 이건 무의식에서 한 거니까, 그냥 나온 거니까. 그런데 상대는 또 상대방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전부 자기식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식대로. 그거를 왜 나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싸움에 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세모라고 그걸 받아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이 세모인 사람은 자기 경험치가 있는 거죠. 자기 안목이 세모인 사람은 동그라미든 네모든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를 너한테 줬어. 근데 왜 너는 자꾸 세모라고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대가? 무슨 나는 세모로 분명히 봤는데 왜 동그라미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쟁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중생이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처방을 내린 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처방을 내리겠어요? 이 두 사람한테. 안경 벗어. 그렇지. 안경 벗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경 벗으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무슨 말일까? 제가 왜 그런 말일까요? 아니, 심리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안경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세모 안경을 썼어요. 응? 근데 자기가 세모 안경을 낀 줄 알아 몰라? 모르죠. 몰라. 어떤 사람은 동그란 안경을 꼈어. 동그란 안경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모 안경이라고 그러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지금 뭐든지 원만 안 좋고 생각. 예. 이렇게 네모 안경을 끼고 이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야. 하나는 세모다, 하나는 네모다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부처님 같으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 다툼을 또는 그 서로 싸우니까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그렇지. 그 괴로운 마음을 속박에서부터 어떻게 해탈시키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초사님이 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하는 거고, 스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르게 얘기했을 거다, 다른 어떤 행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반론을 내가 제기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안경 바꿨어. 안경 바꿨어. 그럼 우리로 그러면 까먹지 말고. 그러면 봐봐요. 그 심리를 역지사지를 하자고. 내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좀 잘 아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뭐 스님이라면 좀 다를 수 있다. 그냥 친한 친구가 야 너 안경 벗어. 그러면 어때 마음이? 올라오지. 그렇지. 친구인데도 친한 친구인데도 올라오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내 거 벗으려고 하지 않는. 그렇지. 그게 친한 친구라도 부모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놓친 거예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안경 벗어 이렇게 해서 안경 벗으라 그러면 벗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도구마, 이 한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진리? 이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가르치려고. 그게 뭐야? 안경 벗어 이게 뭐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중생 심리는 어때요? 안경 벗어 하면 일단 올라와요. 방어 기제. 안경을 벗을 생각을 안경을 안 벗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수행을 한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어떤 것 같아 사람들은? 왜 나보고 안경 벗으라 그래? 그렇지. 왜 나보고 안경 벗으라고 그래? 그 의무는 무슨 얘기야? 안 먹게 되는 거지. 고집스러운 거, 자기 판단.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뭐가 오라? 자기가 보는 게 상대방을 그렇게 맞다. 보는 자기가 보는 게 맞다. 이게 다 고집. 네. 그럼 자기가 안경 쓴 줄을 알아 몰라? 모르지 잘. 그렇지. 모른다고. 거지. 일반인들은 자기가 안경 쓴지 자체를 모르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썼는데 왜 벗으라고 그래? 저 또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국입니다. 이게. 전부. 맞아. 맞죠? 스님? 예. 안경 벗어 그러면 여러분은 안경을 쓰고 있다. 전부 이걸 전제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안경을 그렇지. 어떻게 벗게 하나 지금 이게 다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빠져있는 사고를 제가 돌이키게 하려고 그 사람 입장이 돼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심리. 그런 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으면. 근데 그쪽으로 잘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자기가 진짜 안경을 관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거에만 붙들리고 있지. 그 당시로 딱 들어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이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돌이킴하지 못해요. 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에 빠져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찰나찰나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네. 그 습관을, 그 문화, 그 흐름을 여러분한테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인식시켜 놓지 않으면,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법을 갖다 주면 법을 볼 수 있냐고요. 법을 볼 수 있냐고. 자기 쓴 대로 보겠지. 이 안경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안경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뭐 우리 불교 용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안경을 이런 자기 안경을 썼다 이거를. 아사? 그렇지. 아상 또는 또 생각나는 대로 해봐요. 뭐 법상도 되지. 법상도. 법상. 네. 또 뭐 이렇게 유식한 말 안 써도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어. 고집? 뭐 고집. 그래 고집도 있고. 제못에 사는 거. 또 제멋에 사는 것도 있고. 자기 경험. 맞죠? 경험. 내가 이 일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야. 내가 찌개를 50년 동안 끓인 사람이야. 네. 자기 경험. 그죠? 그게 고집이겠지. 네. 이게 안경이에요. 이게 업장입니다. 이게. 근데 업장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돼. 맞죠? 네. 이렇게 해서 관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론을 제시하면 우리는 이론에 빠져 관념으로 가요. 생각 차원으로 간다고. 생각 차원으로 가면 무조건 여몽환포형이에요. 전도몽상이고. 그러니까 생각, 관념, 개념을 통해서 즉시 직입 자기를 돌이키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법을 설하지 못하면 다 그거는 내가 볼 땐 증상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뭐가 힘들어? 나를 이렇게 꾹 하고 올라왔을 때 네. 사실 그 순간 금방 탁 전해질 때는 일단은 조금 힘들어. 그다음에 그럼, 이제 많이 그다음에 힘들어. 나를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다음에 이제 자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지나서 그렇게 돌이켜봐도 그 수련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 그다음에는 그지 않으면 못 만나지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이론이나 이런 쪽에 자꾸 가리키지 않고 파헤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알아차려마라 그 방금 그 전에 생각이 일어난 게 뭐냐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사실 뭐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더 답답해. 뭔가를 자꾸 결론을 얘기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만 자꾸만 하는 거거든. 뭐 그때 작용된 의식이 뭡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아주 답답하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육조단경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의식을 돌이킴하려고 육조단경을 강론을 하다 보니까 좀 그 특이한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것과 이렇게 육조단경을 비교하면서 풀어가니까 조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 의식을 돌이킴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 그 대문 앞에 택배 저 바깥에 대문 네. 저 밑에 저번이 챕터 5번 기죠? 정의 체 1 여기 몇 페이지였죠? 65페이지. 65페이지 정의 체 여기 나가다 말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복습은 또 해야 되니까
아차법문 이정해 위본이다. 그냥 해석이 되죠. 나의 이런 이 법문은 이와 같은 지금 이 순간 이 차 이거는 보통 이 차자를 쓰면은 이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초월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차자를 왜 굳이 썼을까? 이 차자 있잖아요. 네, 한문에 이 차자를 왜도 우리가 한문 그 경문이라는 걸 보다 보면 이 뭐 2차 뭐 이럴 때 이 차자를 많이 쓰는데 이 차자가 들어가면 지금 now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라. 과거로 가지 말고 이걸 쓴 때 그때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실체로 알아 이런 이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 위본 정해를 아직 안 왔는데요.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야. 제1물 미언 최고로 제일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해는 구분이 된다. 정해 별.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정해 각별 이렇게 또 했는데 각각 구분이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도대체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말도 생각도 말은 생각이 일어나야 하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근데 왜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또 묘한 거예요. 요거 한번 심리를 한번 봅시다. 왜 이런 말조차 하지 말라고 했을까? 말이라는 거는 뭐가 일어나야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생각 명자, 뭐 불념하라 이렇게 또는 뭐 망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를?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말이라는 거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해능대사는 그러면 뿌리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까요? 생각하는 거는 지 자유인데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 이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또 요거는 이제 나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제 그 해석 같아요. 나의 관계대사 또 해석을 해본다면 나의 입장, 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또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은 일어났는데 저를 돌이키면 생각은 일어났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되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말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행동, 이것이 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설명을 한 거야. 네, 설명하고. 근데 이걸 돌이키질 못했어. 그 영역에 지금 들어갔는데 돌이키질 못했어 지금 본인이. 그 영역에 들어갔는데 돌이키질 못했어요. 이게 참 의식의 우리가 습관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육조현행대사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아예 생각을 안 일으킬 텐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나 글을 보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이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몰랐던 사람도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그렇죠. 또 자기한테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보라고, 자기 입장으로. 남한테 영향 미치기 전에 내 입장으로, 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그 내 안에서 일단 분별심이 일어나면서 또 어떻게 생각이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예?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하면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 그렇지. 예. 생각 자체가 판단이고 계속 또 그렇죠. 새로운 판단을 일으키잖아. 예, 예. 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뭐를? 말을. 생각은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지 마. 말을 하고 나면요. 예. 그거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하면 예. 이게 아주 그냥
그 사이에서 아주 스님은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 경계 사이에서 그냥 돌이키면은 보이는 건데 계속 자기네들 자신이나 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자신이나 보란 얘기야.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답은 맞아요. 네.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돼서 지금 말은 나오고 있잖아. 나를 볼 줄 모르니까. 볼 줄 모르는 거야, 모르게 되는 거야. 모르게 되는 거죠. 왜 모르게 돼? 볼 줄 안다면 바깥이 말이 새어 나가지가 않겠지. 말이 나가지가 않겠지.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요. 이제 한 80% 왔어. 80%. 그러니까 또 거기에 끄달리고 있네. 내가. 지금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이런 경험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게 스승과 제자들과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옛날에 이제 스승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법문 듣고 오고 생활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같이 유추돼요. 대입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은 이미 말을 했다는 건 생각은 일어났어. 그 말을 하지 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입을 더 닫아야 생각이 되잖아. 많이 일어나지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 답답하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예. 답답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알아차림이 되니까 아는 거야. 그렇죠. 말을 해버리면. 그렇죠. 말을 하면은 돌이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 무건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무거워. 이 무건 수행을 기본적으로 시키잖아요. 이렇게 행자로 들어가면 이제 무건 수행을 시키는데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 보면 그 무기 말을 답변을 안 해주시거나 또는 남들이 나에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비난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침묵하여라 그랬거든.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나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지. 어떻게? 안에서. 그렇지 안에서 전쟁. 있어. 네. 싸우고 왜 말은 하고 싶은데? 아니 이제 왜 네. 말을 하지 말라 했는가에 대해서도 나하고 싸우고 있죠. 무건을 하게 되면 안에서는 싸운다. 생각을 하게 돼. 더 생각이 많이 일어나.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말을 바깥으로 딱 나왔잖아. 할 말 하고 나면 시원하지. 그러면 이제 근데 할 말 하고 나면 그냥 시원하게 끝납니까? 또 뭐가 또 남습니까? 남아요. 남아요. 그렇지 않게 네, 깨끗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했다고 그래서 영혼이 또 남지. 네,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너무 참아서 병된 사람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치유의 방법으로 말을 뱉는 게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게 아니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디로 결국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리냐면 나한테 나한테 들리지. 이게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만들어지려면 어디서 만들어지죠? 내 생각에서 또 아니 저기 물리적으로 입 안에서 만들어지지. 예. 그렇지. 이 입술하고 요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여기서 공기가 나오면서 성대를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 떨림, 이 입술이 떨림과 여기서 즉시 나갈 때 요게 우리 이 회골, 이 구강의 진동을 통해서 내 귀가 먼저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간 걸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그 먼저 인지되는 게 뭐냐면 내 구강, 이 해골을 진동시켜서 내 달팽이 기관의 그 이제 귀청을 통해서 듣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해서 들으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구강 안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내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부의 소리를. 그래서 바깥으로 녹음된 걸 들으면 내 소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샷다마우스 요새 말로 샷다마우스 해가지고 이 말 자체를 입을 딱 닫아가지고
입을 합해서 닫아버리면 아까 스님 말했듯이 여기서 또 맴돌겠죠. 그렇죠. 이 맴돈다는 건 바로 이 뇌에서 네. 맴돈다는 거예요. 그죠? 요랬을 때 외관, 바깥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의식이 어디로 되겠어? 나한테. 그렇지, 나한테. 왜? 복잡하잖아, 생각이. 그렇죠. 말하고 싶고. 네. 최소한 요렇게 돼. 그렇죠. 최소한.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건 다 경험하니까. 일반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은 이게 보면 억울하고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기지만 수행자 입장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또는 관. 조견. 그 상황이 비로소 만들어져요. 억지로 만드는 거야. 수행법으로. 맞아.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해야 돼? 닫아요. 닫게 만들어요. 규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딱 맞는 말이야. 딱 맞죠? 내가 이번에 딱 그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랬어. 어디서? 제주도에서. 제주도 가지고 거기가 그게 하고 왔지. 수행이 좋은 데입니다. 거기가 수승한 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은 항상 어디로 작용해요? 나에게. 아니, 바깥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바깥. 의식은 다 예. 바깥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네. 이러니까 문제지, 우리 인생이. 네. 우리 삶이. 이 바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다시 나에게로 유턴. 이 시키는 작용이 알아차림 작용이고, 회광 반조고, 조고 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이 경문을 읽고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어떻게 작용됐느냐를 자꾸 그쪽으로만 돌리키지 이 경문은 무슨 뜻이고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기 의식을 경험하고 이 정도 내가 말을 해주면 답을 주면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가지고 미처 돌이킴하면서 못 봤던 걸 보겠구나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을 해줘요. 처음부터 설명 안 하죠. 네. 여러분 한 말을 또는 들은 걸 읽은 걸 통해서 여러분 의식을 어떻게 여러분이 작용됐는지를 다시 여러분이 재점검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이게 달라요. 제 그 교수법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깥으로 의식은 무조건 바깥으로 오감은 바깥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메커니즘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일체 계고라 그런 거예요. 중생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작용한다는 건 바깥으로 작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심리가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판단하겠다는 거야. 사량 분별하겠다는 거야. 바깥으로 작용한 걸 전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취사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사량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량 분별심은 우리의 중생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의 기능은 뭐야? 듣죠? 듣는 거를 들은 거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령. 생각. 그렇지, 사량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사량하고 분별하는 거는 뭔 기준이 있어야죠. 자기 기준. 뭐 기준이 있어야 구분하고 분별하지. 네. 그럼 기준이 뭐야? 기본적으로? 자기. 그렇지, 나야 나. 그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사량하고 구분하면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나야. 그게 다 이게 지금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가 좋은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에 전부. 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오늘까지 경험한 게 예, 아주 큰 공부가 됐어요. 기준을 이제 기가 막히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그게 경전이고 그게 거기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모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걸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게 바탕이 안 되면 법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식은 우리의 감각 무조건 바깥으로 작용이 돼 있어. 방향이 그래. 그럼 화두가 남면북도라는 게 있어요. 남면북도. 또는 북도남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도 칠성을 보려면은 고개를 남면.
남쪽으로 돌려라 이래. 이게 화두야. 이게 왜 이게 화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라. 이거 배운 말. 지금까지 경험한 거가 그냥 저 한마디에 그냥 싹 날아가는 거야. 여기에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어. 예? 근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 야 북두칠성 있다. 그럼 북두칠성을 보려면은 사람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어디를 보라고 가리키냐면 예, 이쪽을 보라는 거야. 이쪽을. 이 남쪽을. 고개를 남쪽으로 돌리래. 원래는 어쪽으로 돌려야 돼요? 북쪽으로 돌려야 북두칠성이 보이죠. 근데 화두가 북두칠성을 보려면은 얼굴을 남쪽으로 돌리래. 자기를 바라보라. 어떻게 해서? 북쪽에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응. 돌이키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서? 고개를 돌리라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인데 내가 생각을 지어내는 거야. 네. 생각을 지어내고 있다는 걸 난 알아차리고 있어. 네, 잘하셨어요. 그럼 됐어. 그렇지. 그게 더 좋은 답이야. 자, 지금 이 그림을 봐. 이 그림 상황을 보세요. 이게 이제 별이야. 북쪽에 있어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남쪽을 보고 있어. 그러면 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하죠, 아니, 귀가. 그렇지, 궁금하지. 네. 시선은 남쪽으로 갔는데 궁금한 거는 시선이야, 뭐야? 북두칠성이 궁금하잖아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북두칠성을 봐야 되는 데는 그렇지,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 지금? 북쪽을 향해 있어. 북두칠성 향해 있죠. 육신의 육근, 육경, 응. 안식의 작용은 남쪽을 향할 수밖에 없어. 시키니까. 그렇지. 그런데 생각은 그렇지,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어? 북쪽을 향해. 북쪽을 향해. 북쪽을 북두칠성을 향해. 향해 있는 거야. 화살표가 첫째 어디로 작용했어? 바깥으로. 이 남쪽으로요. 남쪽으로 작용했어. 응.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의식, 생각은 어느 쪽으로 지금 작용해? 얘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작용하니까 북두칠성은? 이 뒤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데 하고 이렇게 네. 작용이 됐죠. 네. 그럼 이 화살표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앞으로 갔다가 돌아와야지. 그렇지. 이 화살표가 결국은 돌아서 예. 얘하고 연결되겠지. 예. 내가 답을 여기 다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모르고들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돌이키려는 게 그 돌이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은- 나는 지어낸다니까 내가. 말은 맞아. 예. 말은 맞았는데 그 말이 예. 나를 경험해서 내 의식을 그렇죠. 경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생각을. 그게 생각으로 지어서 나온 네.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출발한 화살표가 아니야. 그 내 말은 머리에서. 어디서 출발했어요? 내 머리에. 그렇지, 여기서 출발했어. 그렇지. 그럼 뭘 놓쳤지? 네? 그럼 뭘 놓쳤지 지금? 뭘 놓쳤냐고요? 야, 내가 이거 완전히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네. 응. 여러분을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난 너무 재밌어. 나를 돌아보라. 그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답이야. 어, 그게 정말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게 어디서 생긴 거야? 나의 머리 의식. 생각에서. 그럼 화살표 시작이 어디야? 머리.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간 거지. 네. 근데 우리 원래 화살표는 어디서 먼저 앞에, 생겼어? 앞에, 그렇지. 앞에. 눈에서 눈을 남쪽으로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갔지. 네. 그럼 궁극적으로 이 화살표가 유턴해서 얘하고 연결돼야 되지. 네. 네. 그렇지. 연결돼야 되지. 연결돼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열로 갔던 놈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죠?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거리의 차이가 있네요. 거리. 그렇지, 거리 차이가 있지. 그래, 거리의 차이가 있어요. 다 와가. 아 이거 참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네. 그쪽은 뭐- 시각적으로요. 네. 여기를 보는데 북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에 빠졌어. 맞아. 생각 생각 빠지지 말고 빠졌어요. 이 그림에만 빠져. 그림에만 봐. 그림을 그림만. 맞아보라고. 그림만 봐 그냥. 네. 지금 생각으로 풀지 말고 그림으로만 봐요. 네.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가. 네. 특성이
머리까지 가는 시간에 음. 그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스님. 네, 거리가. 예, 거리가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 저 설명 잘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뭐를 통과하냐면 얘를 통과하잖아. 나를 전체를 네. 통과하잖아. 전체를 통과하잖아. 그치? 그치? 안근부터 네. 나의 감각부터 해서 출발해. 여기서 오면. 근데 여기서 우리 의식의 생각에서 출발하면 여기 나를 이 상황을 전체를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놓치죠. 그건 못해. 어렵네. 안이비설심이라 그런 뜻인가요? 돌아보는다는 말이 정확히 맞다니까. 네. 근데 그 말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거밖에 몰라. 요거. 사실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면 나 전체를 조경하세요. 통과하고 가죠. 그럼 결국은 뭘 봐? 나를 그게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북두남면의 화두의 요체예요. 결국 나를 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남면 북두라고. 그렇지. 그걸 이제 설명하면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이제 이 화두가 힘이 없어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 그거를 알아차렸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네, 그러니까 실체를 놓쳐. 그래서 스승이 선지식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이렇게 갖다 놔도 그 물리적으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걸 다 뭘 해결하려고 그래? 생각. 생각, 판단, 자기가 배운 거. 맞아.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화살을 쏴줘도 계속 이 화살이 여기서 머물러 있다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쏜다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 생각은 안 하지.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안할 될 수가 있나 생각을 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북두남면 화두까지 왔어요. 아, 재밌네요. 그런 공부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재밌는 게 이게 혼돈되지 않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경험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이 말이. 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답답해한 거 그래서 여기서 제1 물미언 물혹미 맞나? 일물호 네. 혹은 혹언이죠. 예. 미혹할 혹자. 네. 그런 미혹한 말을 하지 말아라. 미혹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해도 되는데 왜 말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판단할 때는 아까 여러분이 처음 답변한 남들한테 영향 미치니까 이렇다게 판단하는 건 그냥 깨달음, 자기를 경험하는 의식을 경험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니고 판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는 다른 거다. 정해 별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미혹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정해의 체는 근데 이게 정해 일체 이래도 되죠. 보통 그렇게 말 쓰죠.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여기는 정해 체일 이렇게 썼어요. 보통 우리가 무엇이 일체다 하나다 그랬을 때 보통 일체 이렇게 쓰지 일자를 앞에 쓰지 뒤로 안 쓴다고 체 얘기인데 정해 체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못을 더 박아요. 불이다. 정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의식의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진도가 즉, 정, 시, 해, 체. 즉, 정은 해 몸이고, 즉, 해, 시, 정용. 해는 정의 용이다, 쓰임이다, 나타남이다. 그러니 즉해, 지시 이렇게 됐다고. 여기에서 보통 이 즉자는 곧 즉자잖아. 예. 곧 정은 해의 몸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반대로 해는 정의 용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두 번째도 즉을 썼죠. 네. 앞에도 즉 쓰고 두 번째도 즉을 썼어요. 왜 또 계속 즉즉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문장상 이렇게 설명하기도 이게 어색합니다. 보세요. 즉 정은 해의 채고 해는 정의 용이다. 즉즉이 두 번 들어가니까 뭐가 어색하죠? 근데 왜 두 번을 넣겠냐 이 말이에요. 즉을 쓸 때는 즉시라는. 그래 그거 지금 now. 네. 네. 이 시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또 앞에 즉을 왜 썼냐고 두 번씩을 왜 썼냐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 그럼 계속 즉만 하면 계속 강조된 거겠네? 뭐 이런 용도 저런 용도도 있다. 뭐 이런 데서 쓰여지지 않았나. 즉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펜이 곧 지우개입니다. 같다는 말을 의미해서 그렇게 써. 그렇지. 즉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 펜이 원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이 작용돼? 글로 가죠. 어디로? 요 지우개. 지우개로. 요 지우개로 와. 네.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즉 이거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글로 가니까. 글로 가니까.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의식이 바로 여기 머무르니까 이 머무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또 즉. 네. 의식을 결국은 머무르지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그게 꼭 그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게 그거다? 그게 곧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설명하잖아. 이게 곧 그거다. 음. 그게 곧 이거라고라고 설명할 때와 똑같은 것 같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글로 작용되느냐가 움직이죠. 그렇죠. 따라 움직이는 움직이죠. 게 중요하다니까. 네. 그렇게 의식이 작용을 해버려. 네. 이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펜이 네. 바로 이거야. 또 그게 또 가지. 그럼 우리가 즉시 이쪽으로 와. 네. 그럼 어디에 머물러? 거기에 여기에 머물러. 지우개를 머물러. 그러면 또 즉. 그러면 네. 여기에 머물렀잖아. 네.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은 지우개입니까? 펜입니까? 지우개. 지우개지. 그렇지. 그러면 정과 해가 지금 구분이 된 거야? 안 돼? 구분이 안 된 거지. 구분이 돼 구분이 버린 된 거지. 거죠. 된 그렇지, 거잖아. 구분이 된 거지. 근데 앞구절이 뭐라고 그랬어? 정과 해를 구별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 했지. 안 된다고 했어. 네. 그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즉이라고 붙여놓고. 그러니까 즉이라고 표현해서 한 번 거기다 그것만 쓰면 네. 이게 해야, 응? 이게 해인데 이거 정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뭔만 인식하고 있어? 정의 요거, 정. 응. 그러면 해와 정이 같아진 거야? 구별된 거예요? 구분된 구분된 거예요. 응, 구분된 거. 아,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데 다 아시는 거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이야. 착각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지 그러는지 안 그래. 이 안에 즉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죠. 같은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요. 설명을 통해서는. 그러니까는 의식이 그렇게 딱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즉시 반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즉자를 붙여준 거예요. 또 즉자를 붙여준 거예요. 반대로 즉해시 정용. 응? 이게 이제 지우개인데 이게 바로 이거야. 딱 이렇게 하니까 또 어디에 머물렀어? 또 여기 머물렀어.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야? 계속 분리된 거야? 계속 분리될 수밖에 없어. 이게 뭐의 한계라고? 네. 우리 인식의 생각작용의 한계예요. 이거를 이 해명대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차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다 제시하면 이거다 그러면 거기 따라. 이게 뭐 저거다 하면 그렇지 분별심을 낼 수밖에. 네, 이쪽에 머물 수밖에 의식의 한계가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반야신경 명상음악에 보면 공이라 하면 공에 머물고 색이라 하면 색에 머물고 이런 가사가 나오죠. 반야신경에 보면 공즉 시색 그러면은 색즉시고. 색즉 시공 그럼 둘이 갖다 머무르기 바빠 의식이. 맞아. 이거 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육조해능대에서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려면 문자가 필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문자에 이런 장치들을 다 해놨어요. 문자를 써도 결국은 이러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또 이거에 즉자를 써서 또 이거라니까 또 결국은 여기에 머물렀어요. 예. 여기 머무르는 걸 그렇지. 본인들이 알아 몰라. 알죠. 여러분은 아는데 응. 후학들이 잘 모르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 인식을 못해. 알아차림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알아. 근데 그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렇지. 모르지. 몰라요. 그냥 설명한 줄 알아. 색즉 시공 공즉 지색 색불이공 공불이 이색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구나. 결론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의식이 글로 가지. 내가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그건 맞아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스님이 그것이 그러면서 의식이 확장돼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치를 또 해놨어요. 야, 기가 막힌 거야. 즉, 해, 지, 시. 예? 여기에 또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곧즉자가 붙은 거야. Now and here. 바로 이 순간. 이것도 인식하는 순간 이게 아니죠. 지금이 아니지? 지금도 내가 지금이구나 알면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즉, 해가 일어나는 때시, 그 상황, 바로 그때, 진행형이죠? 시, 때시. 정의, 재해. 정의, 재해. 정 안에 뭐가 있다고? 해가 존재한다. 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다가 요번에는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요번에는 거기에다가 때시자를 넣지. 때시. 기죠. 앞에는 체와 용어로 나눠서 설명하고 요번에는 해와 시를. 때시가 정이라고 했을 때 정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했을 때 뭐가 있다고? 시가 있다. 뭔 소리야? 해가. 해가 있다는 얘기지. 해가 있다. 갑자기. 그리고 또 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있다고? 정이 있다고. 이 지금 상황이 뭐야? 이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놓치지 말란 얘기잖아, 이게. 그치. 정과 해를 설명하는 게 네, 아니야. 맞아.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 하면서 빠지면서 뭘 그래, 계속. 빠지고 막가는 걸 알아. 빠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다 탄론하면서도 좋아하는 건 또 희한한 거죠. 탈론하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과오가 나오면서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네. 이게 자신감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살면서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실수는 숨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님이 볼 때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게 다 보이잖아요. 다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다 노출되는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좋아. 행복해. 재밌잖아요. 좋아. 그분들은 뭔지도 모를 건데. 뭐. 그렇지. 아니 알아도 상관이 없어. 알면 여기 왔지. 근데 스님이 저번에 이 해가 왜 들어갔을까? 그렇지. 이제 그거 이제 숙제. 고민했었는데. 고민했었어요? 터득을 했네. 그게 이제 이게요. 돈황본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몇 개가 있는데 요거를 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교재는 신수대장경에 기록되어 있는 돈황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학자가 이걸 발견해 가지고
도랑본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자, 탈자 뭐 하여튼 자기가 판단할 때 그런 거야. 오자, 탈자가 좀 있는 거 사진으로 찍어왔거든요. 그거를 또 나름대로 요거는 정말 오자다. 요건 정말 탈자다. 그러면 좀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신수대장경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라 그래요. 나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런 뭐 설명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듣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 속에 또 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반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존재 설명을 한 다음에 차의 이 차자가 들으면 또 뭐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 또? 지금 그렇지 지금 차나 시나 요구하는 거는 같으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야. 시공이 총괄한 지금 이 순간. 이 뜻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였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정신이 없었죠? 그렇지. 바로 이거. 이것은 그 순간. 그렇지 그 그것을 순간. 차의라고 말한 거야 여기서는. 도대체 왜 해능이 자꾸 요거 이렇게 하고 붙이고 뭐 이런 식의 말을 설명을 지금 이 순간의 뜻은 이게 차의야. 거긴 정해라고 돼 있죠. 근데 다른 도랑본에 이 정자가 또 없어요. 그냥 해, 등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도랑본에는 앞에 정자가 있어. 그래서 정해 등. 그러니까는 정해가 같다, 같을 등 이렇게 서로 동등하다 이렇게 뜻을 하면은 이제 설명이 계속 뭐로 설명한 거예요? 정과 해를 설명한 다음에 차의는 즉 이제 설명으로 놓고 보자면은 정과 해는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쭉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요 도랑본에 보면 정자가 없죠. 정자가 없죠. 그리고 그냥 해 등 돼 있죠. 차의 즉시 해 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정자가 있는데 가로쳐 놓고 있으니? 그러니까 가로쳐 놓고 있는데 없다고. 없는 게 또 있다고요. 정자가 빠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혜 해자고 앞에 즉 해시 정용 즉 해지시 정제해 이렇게 할 때는 이 해자가 지혜 해자가 아니고 슬기 해자. 응? 뭐 자비에 뭐 이렇게도 쓰는데 지혜 해자가 아니야. 그래서 슬기란 뜻도 있단 말이야. 이 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 해자가 아니고 이 슬기해와 이 정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설명할 때는 이 슬기 해자를 쓰고 뒤에 와서는 그래서 해 등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설명할 때는 왜 이 슬기 해자를 쓰고 끝에 결론 차의 즉시 해 등이다 이렇게 이 지혜 해자를 썼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냈었잖아요. 맞아.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냥 요 액면가대로만 놓고 설명을 하자면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앞에 해와 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해가 이제 원래 설명은 본질은 이 지혜 해자와 이 정정자가 같다라는 걸 설명하는 걸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로 쓰면 정말 지혜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쓰면? 이 글자를 쓰면 해라고. 정말 지혜라고 생각하지. 진짜 지혜냐고 진짜 그건 지혜냐고. 아니죠. 아니잖아. 지혜는 어차피 아니지. 문자화되고 그렇죠. 말이 되면 그렇죠. 본질은 본질에선 그렇지. 떠난 거 아니야 네, 실체하고는. 바꿔서인가?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 네, 있지. 어차피 설명하면 본질의 이 해자하고 벗어나니까 문자로 표현하면 그래서 불인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방편성으로 이 원래 본질의 이 지혜 해자 알고 있는 이 지혜 해자와 다른 해자를 놓고 정해를 설명한 다음에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지금 차의 즉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한 이것이 곧 뭐가 되냐면은 해와 같다. 비슷해진다.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비슷.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정은 해의 채요. 채는 정의 용이요. 또는 정이라고 하는 즉시 그 안에 해가 있고 해라고 하는 즉시 거기에 정이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왔잖아. 요런 쭉 과정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설명하는 거에 빠지지 않고 돌이킴을 해 안 빠지죠? 빠지지 않고 쭉 해오니까 결국은 뭐하고 비슷해졌어? 해와 지혜. 그 어떻게 한문으로 놓고 볼 때도 또 지혜롭게 음. 또 아니면 슬기롭게 네, 그렇게라도 또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것은 뭐와 비슷해진다?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고. 지혜와 이렇게. 비슷해진다. 그렇죠. 지혜. 지혜라는 그 지혜라는 것에 네. 그 지혜 상황에 가까워진다. 그래. 가까워진다. 네. 어차피 설명을 하면 본질을 떠납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을 떠나는 네, 거지. 본질을 떠난 거잖아. 네. 이름을 붙이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아까 같이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은 네. 그래도 비슷해진다. 비슷해지긴 한다. 지혜와는 비슷해진다. 나는 이제 요걸 요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자와 중간에 설명하는 건 슬기해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정해를 계속 설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거예요. 비슷해라도 치면은 또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이 붙들리지 않은 그런 때는 일단 붙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면은 지혜 쪽에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차의라고 그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지금 뜻은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작용한 것은 너희들이 느낀 것은 그게 바로 뭐하고 비슷해진 거냐? 지혜와 비슷해진 거다. 같지는 않고 아직은. 같진 않지. 같은 좋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정해, 유여, 하 등. 사실은 이제 이게 새로운 진도지. 저의 정해. 정해를 거기는 이제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정해, 유여, 하 등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정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같아서. 정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거기에? 번역을? 예. 그러면은 앞에 여, 등, 광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와 같다는 거야? 등불. 등잔과 등불빛과 같아. 그냥 등불 이렇게 해도 되죠. 예. 등잔이 있고 빛이 있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등불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뭐에 가 있습니까? 등불로 가지. 불로 불에, 가지. 그렇지 불로 가지. 네. 등을 인식해야 안 해요. 인식을 인식을 안 해. 바로 불만 불로 인식해요. 가지. 예. 그러니까 계속 저는 뭘 자꾸 되새겨요? 여러분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 정해, 유여, 하 등을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정해는 어떻게 같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 체제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과 같은 거.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정해가 어떤 방식으로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정해는 무엇과 같은 거. 어떻게 내가 해석한 거예요. 예. 어떻게 같은 거. 같은 이거하고 일반 해석은 정해는 무엇과 같은가? 무엇과 같은가 또는 정해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한다면 비유 그 유자가 보통 유여가 이제 비유하자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해는 무엇과 같은가 하고 정해는 어떻게 같은가 하고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무엇은 사물 어떤 구체적인 사물 쪽으로 마음이 가고요. 그렇지. 어떻게는 어떤 관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그 생각 이런 쪽으로 해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맞았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주체로 봅시다. 주체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주체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비교되는 게 있는 거. 그렇지, 비교되죠. 네. 주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엇과 같은가 할 때는 어떤 뭔가가 있어. 무엇이라는 게? 네, 무엇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게 되는 뭐가 거죠. 비교되는가? 이 정과 정해가. 해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 되고. 정해가 무엇과 같은가? 네. 근데 그러니까 정해는 어떻게 같은가?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정해는 그대로 있는 게 되죠. 이 위에 게? 아니 밑에는 아니, 정해하는 밑에 것은 비교되지 않는 상태. 그치 비교가 되는 비교되지 비교가 않는 그 되지는 자체. 정해만 주체가 되는 거고 응. 위에는 정해가 다른 무엇과 비교가 되는 거고. 예, 기준에. 그게 아닌가? 반대인가요? 반대로 정해는 어떻게 느끼는 같은가? 무엇과 같은 거면 비교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무엇과. 같은가라고 볼 때도 어떤 게 세워져는 있어요. 세워져는 있지. 네, 네. 있는 사람은 이제 근데 그 세워진 게 생김새가 그래 맞아. 어떻게 틀린 거. 세워진 대상이 네, 주체가 위에는 분리됐어요. 같아요. 또는 아랫게 분리됐어요. 같아요. 밑에 게 같은 것 같아요. 그 비교되는 것과 네, 네. 위에 거는 분리됐고 네. 네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관심사가 정과 해의 네, 주체가 가죠. 그렇죠. 정과 해가 어떻게 같은가 하니까 얘하고 이 정과 해에 대한 문제를 그렇지 논하게 되죠. 논하게 되지. 네. 관심이 글로 가죠. 네, 근데 정해는 무엇과 같은가 해버리면은 다른 게 무엇이라는 다른 그렇지. 이 정해를 한쪽으로 문거로 놓고 다른 게 하나 무엇인가 서 있지. 다른 그 다른 어떤 것과 얘를 비교하는 게 되죠. 그렇지. 네. 근데 밑에 거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정과 해를 정과 비교하는 해. 정과 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지. 네. 정과 해, 주와 객체가 정과 해가 되는데 여기서 주와 객체는 정해가 하나가 되고 다른 뭔가가 객체는 있어. 능동과 수동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해라는 하나로 뭉뚱그려진 상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겼죠. 여기는 정과 해라는 이렇게 밑에 구절은 정과 해라는 게 하나로 뭉뚱그려진 상이 생긴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분리돼 버리죠. 네. 그래서 제가 저의 해석은 정해는 어떻게 같은가. 그러면 우리 관심사가 어떻게라는 비유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정해 쪽으로 관심이 가는데 그렇지. 위에 거는 다른 걸 생각. 그렇지 비유되는 개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본질에서 비유된 걸로 쪽으로 아예 전도돼 버려,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정의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 다음 비유되는 것 쪽으로 사람이 의식이 가는 거야. 쉽게 비유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본질 많죠. 높아요. 그래서 등잔을 딱 비유를 하니까 야 요게 뭐 정은 등이고 빛은 해고 요런 거구나. 요렇게 이 비유한 대로 착 가서 달라붙죠. 맞아요. 그러면 정을 놓치죠. 그렇죠. 정과 해를 놓치죠. 네. 네, 그런 차이를 제가 생각해서 해석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과 해는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가 아니고 같은가? 그럼 같음을 찾기 위한 거예요. 유여, 등, 광이다. 마치 등장과 불빛, 등과 불빛과 같아. 유, 등, 즉 유광. 등이 있으면 즉시 불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그렇죠? 등불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등불은 등불이 아니니까. 그죠? 뭐 등잔이죠. 그냥 말로 하자면. 무등, 즉 유, 무광. 등이 없으면 빛도 불빛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등시, 광, 지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갈지자로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알지자로 된 것도 있어요. 알지자도 가르쳐 놨네. 예. 그럼 이제 도랑군이
그냥 부드럽게 하려면 가을지자로 하면은 이게 그냥 부드럽게 해석이 돼요. 등은 불빛의 몸뚱이가 되고 체가 되고, 그죠? 광은 등의 용이 된다.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해석 풀이하는 데는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갈지자가 아니고 알지자로 해놓으면 좀 이게 좀 헷갈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요거를 알지자로 또 그래도 억지로라도 또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자꾸 돌이킴하려고 이제 알지자로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가 체와 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갈지자로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는데, 요 이제 알지자로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등은 빛을 안다. 등은 빛을 알게 하는 체가 된다. 몸뚱이. 조금 뭐가 이해가 되나요? 알게 하는. 빛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등이다. 좀 억지스럽지만 하여튼 뭐 제가 억지로 이제 알지자로 쓴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될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말은 등이라는 것은 이 등이라는 것은 이 불빛 네. 이 불빛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는, 불빛을 알게 하는 본체 몸뚱이다. 이해는 되죠? 네. 이 불빛이 허공에 뚱 뜰 수는 없잖아. 네. 이 등잔이 있어야 그렇지, 불이 있으니까. 얘 이 바탕은 등잔이구나. 그럼 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등잔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죠. 네, 그래서 뭐 알지자로 해도 뭐 뜻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자로 이제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다른 도난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와 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 명유 이체 이렇게 돼 있죠. 즉 명유 즉 유 이체 이렇게 돼 있죠. 응? 다음 구절이 네. 저기 있지. 즉 이체 돼 있죠. 예. 근데 또 다른 도난본에 보면 앞에 명자가 있어. 여기 없어요. 거기는 없죠. 요거는 이제 그 신수 대장경에 있는 도난본이란 말이에요. 앞에 명즉, 예? 명즉 유 이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앞에 명자가 붙어 있으면은 훨씬 해석이 매끄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명자가 붙어 있는 도난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을 붙인 즉시 유 있다고. 뭐가? 체가 두 개의 체가 있다고. 이체. 이체가. 그럼 말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그렇죠? 명즉 유 이체. 근데 이 명자가 없으면 체와 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즉 몸이 두 개가 있다. 말이 안 맞죠? 그렇지. 그럼 헷갈리지 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해석본을 보세요. 즉유 이체 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못 찾았어요? 이거는 이체. 두 몸이 두 있으나 몸이 있어. 두 몸이 있으나 있으나 두 갈래가 아니니. 네,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무양 반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죠.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곧 두 몸이 있으나 두 갈래. 두 몸이 있으나 곧 두 갈래가 아니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그런데 뭐뭐이나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사가 거기에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어. 근데 이대로 앞에 명자가 없이 이걸 설명하려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무, 양, 반으로 이렇게까지. 근데 또 그렇게 해석하면 우스운 게 뭐냐면요. 이 반자가 무슨 반자예요?
나눌 반자가 아니야. 아, 근데 거기 해석은 뭘로 해석했어요? 나는 나눈다. 그렇죠. 나눌 반자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눌 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해석을 맞추려니까 예를 들면은 야 이게 뭐 도난본이 이게 또 오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를 앞에 명자가 붙은 도난본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요. 명 이름을 붙이면 명 즉 몸뚱이가 두 개가 생긴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두 개가 생겼지. 그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붙이면은 예. 또는 이게 이름이라고 하고 이게 개념이기도 해요. 이런 게 개념 또 설명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분명히 정이 있어 없어? 정이 있죠. 해가 있어 없어? 있죠. 있지. 설명을 하면 이름이 다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두 개 아니야. 두 개지. 예.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즉 설명을 한즉 예. 몸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나오는 거야. 예. 두 갈래. 그런데 그 다음에 양. 무, 양, 반 이렇게 됐어. 예. 이 반자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흔히 많이 쓰는 반야 할 때 반자예요. 예, 맞아요. 맞죠? 예. 그 반야까지 안 쓰고 그냥 반자만 쓰더라도 이게 반야라는 거야. 예. 뜻이. 아니야,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름을 붙여 이름에는 몸이 두 개 있지만은 이름에는 몸이 두 개야. 그런 반야 지혜는 양쪽으로 반으로 없다는 없어. 무 두 개로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없단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 맞네. 그럼 해석이 예. 아무 무리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앞에 도난본 명자가 붙은 도난본이 내가 볼 땐 맞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면 가 두 개가 있다. 그런데 무, 양반, 반야는 둘로 나눌 수가 또는 두 개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야는. 그러니까 이게 이 반자가 맞잖아. 반야가 반야 반자란 말이야 이게. 그건 맞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석을 조금 이해가 쉽게 되네요. 그렇죠. 반야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죠. 반야는 공인데. 그렇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어디를? 아니, 그러니까 반야가 둘은 아니잖아.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반야 반자가 내가 들어가네. 하다다는 거. 그렇지. 지혜. 이게 결국은 지혜자, 그렇지, 지혜거든. 정혜에 관계된 얘기잖아. 그렇지, 예. 이 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 말. 근데 우리는 계속 정혜를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두 개. 그렇지. 되게 계속 정이 있고 해가 있고 그렇죠. 정은 뭐 채고 해는 용이고 계속 이렇게 의식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지. 구분을 하게 돼. 나도 그렇게 구분을 했었으니까. 그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보는 눈으로 내 시각적으로는 일단 구분을 하고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의식은 그렇게 네. 구분 안 하면 잡히질 않아. 그렇지. 인식이 안 돼.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또 알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 나오죠. 차, 정해. 그래서 이 정해는 역부여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다는 게 뭔 말이야? 반야와 같다고. 반야. 이게 또 놓친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 의식이 있던 거를 바깥에 끄집어내면 바로 생각으로 가고. 답을 얘기하라 하는 줄 알고 그냥 그 답으로 쫓아가. 또 금방 놓친 거지. 무양반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꾸 답을 전문가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그렇지. 거지. 의식이 잘 알아채했어. 예. 차 정해는 역부여시 이와 같은 거야. 예. 이 정해는 또한 이래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 상황이 지금 구분될 수 없는 두 개의 그 정과 해가 분리될 수 없는 거를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 여러분 생각으로 다시 들어간 거라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지금 답변한 말은 스님 말이나 지금 보살님 말이나 정답이야. 답변은 맞아. 말은 다 맞아.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진리에선 벗어났고 지혜에선 벗어났어요. 아, 속이 시원하다라고 알아서. 역부여시 이와 같다. 역부여시 이와. 그냥 그러니까는 역부여시.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된 거를 스님하고 계속 이렇게 나눴죠. 예. 그걸 얘기해. 그거.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나눈 이 상황들 있잖아. 그걸 최종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거야. 차 정해. 자, 이런 정해 이거 이와 같은 거요. 뭐야?
나눈 거 그렇지 같은 계속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여름 빠졌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네, 네. 알아차리다 다시 들어갔다 이래 모든 내용들 있잖아. 네. 예, 그 상황 ing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 오늘 이게 한구 그냥 이것을 마쳐야 되겠다. 시간도 좀 지났고. 네.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맞아. 이게 사실은 하나 한 마디만 해도 네. 육조단경에 본체가 들어갔고 네. 금강경에 본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밌어. 그냥 이와 마치도록 같은 거야.